네, 오늘은 돈이 많이 생기면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어, 생각한 거는 뭐 딱 시간을 잡고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수시로 돈이 많이 생기면 이런 거 하고 싶다, 돈이 있으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마인드 맵에 그려뒀어요. 이제 적어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지금 또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제 음성으로 남겨두는 것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요. 이만큼인데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건 함께 잘 사는 법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좀 실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 앞에서 말한 돈이 많이 생기면이라는 뭐 돈의 구체적인 액수는 없지만 저는 대충 추상적으로 1,000억을 잡았어요. 이건 복권이 당첨돼도 안 되는 더 복권보다 더 큰 액수인데 그 돈이 갑자기 뭐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생긴다면 저는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좀 더 많이 알리고 널리 퍼뜨려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다르게 살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 가난으로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참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또 여기에 적힌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아니 뭐 세상에 그 어떤 제도 훌륭한 제도를 가져온다 해서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겠지만 어떤 제도를 가져오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막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니고 수시로 뭐 청소하다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 생각나거나 뭐 샤워하다가 생각나거나 이런 것들이 모아둔 거라서 좀 두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방향은 함께 잘 사는 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게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돈이 막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이걸 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그냥 했었는데 참 가능성이 없지만 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지어진다면 펼쳐진다면 체계를 갖추고 또 이제 사람을 좀 함께할 소수의 사람들을 5명 이내로 적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소수의 인원이 함께 이제 이런 큰 그림들을 같이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조직을 구성을 어떻게 할지, 어떤 조직 모델이 효율적일지,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 뭐 저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지제도, 부동산 문제를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함께 스터디하고 또 이것을 정치로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정책으로 풀어내려면 결국 정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정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어떠한 모델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해외에 가서 해외 사례도 보고 실제로 듣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굳이 다 공개로 하기보다는 음,
여러 돌발적인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 네, 그래서 뭐 이론, 정책, 실천,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이 단체가 런칭했을 때인가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과 그리고 실천은 이건 운동이죠. 캠페인, 시민운동 분야에서 해야 될 거고 또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운동들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인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분야는 이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어, 제도, 사회제도 마련, 사회제도 마련 및 홍보가 주 핵심 과제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모순 중에 이제 통일이 가장 큰 모순인데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의 분야에서도 빨갱이, 뭐 종북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참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국이라면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들인데 통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뭐 그런 단어들이 자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통일이 그다음 면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인 북한이 공산주의 모델을 택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어,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의 그런 이념들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공산주의가 시작됐던 토대가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들을 마르크스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학문인데 그런 이념인데 마르크스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르크스 주장 중에서도 또 받아들일 게 있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 뭐 다른 문화나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두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통일의 문제도 여기 끼워뒀고요. 그리고 토지 공기념이라는 제도가 통일 한국의 적합한 대안이라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또 토지 공개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좀 제도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대한 공동체는 실질적인 실험적인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토지 공개념이든 통일이든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전 국가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통일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사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또 그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공간으로 실험 공간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한 공동체들을 좀 꾸려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또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이미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남북의 이질감들을 잘 융화하려면
우리 남한 안에서의 갈등들, 그런 갈등들도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서 더 다른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갈등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가고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갈등에 대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거나 어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어서 이 대한 공동체를 여기 적어뒀고요.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분야에 대해서는 뭐 더 구체적으로는 책을 만들어서 이론을 정립한 책을 만들고, 또 소설이나 만화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것도 홍보 도구의 일종인데, 그래서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제 많이 낯설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도구들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영상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리고 조직은 조직 공개념을 조금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돈이 많다면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상하지 않은 조금 그럴듯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은 이제 인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분야를 조금 나열해 봤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정치 분야, 그리고 홍보 분야, 그리고 교육 파트, 그리고 인사 파트, 그리고 총무 파트라고 할 수도 있고 비서라고 적어뒀는데, 그리고 공간은 이제 실제로 일하는 업무 공간이나 뭐 대한 공동체나 여러 가지 분야의 공간들을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 사람이니까 일식주, 이건 어떻게 보면 주고 이거는 식이고,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사업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대구는 제가 대구라서 적어뒀는데, 음, 제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일을 한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대구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구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약간 지사처럼 분사, 뭐라 하죠? 하여튼 그렇게 대구 지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음, 정치 분야는 크게 정책과 선출직 분야로 나눴는데, 정책은 실질적인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선출직 분야는 실제로 선거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당선이 되어서 그곳에서 실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또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또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정책 파트를 보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 조세, 행정, 또 국내 파트, 국외 파트, 뭐 이것도 국내 파트라고 봐야겠네요. 국내 파트 이렇게 있는데, 국내 국외로 나뉘고, 해외 사례 사실 제가 아는 게 뭐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또 더 있으면 더 적어도 될 것 같고, 역사, 세계 역사도 있으니까. 일단 국내는 이렇게 금융, 조세, 행정, 지금 우리나라 토지제도, 부동산제도는 사실상 금융제도와 엮여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금융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또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가 토지를 실제로 다 걷어서 다시 n분의 1 하자는 게 아니고, 토지에 보유세를 부여해서 그 보유세를 세금으로 걷자는
게 좀 핵심이거든요. 대신 다른 조세를 줄이고 다른 조세를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파트를 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행정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토지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진짜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지 예전 선조들은 이런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의 변곡점마다 부동산 아니 토지제도는 항상 바뀌어 왔는데 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고려 초에도 그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또 왕조 중간에도 이렇게 개혁적인 성군이 등장할 때마다 토지제도는 항상 제기돼 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역사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이건 단순히 빨갱이들의 논리가 아니라 음, 그러할 만한 선조들의 지혜가 지혜가 담긴 그런 제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역사 파트를 넣었고 뭐 아래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역사 파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제도로 들어가서 도시 계획을 하는 행정 파트와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다루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농업이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파트니까 농업 전문가와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에게 이런 토지 공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 결국 토지제도의 문제는 토지제도가 유발하는 문제는 땅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땅 많은 사람이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가져가는 소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노동으로 정당한 소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를 가지지 못해서 그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경쟁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의 문제가 더 사교육이나 교육 경쟁 과열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자리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 단계인 중고등학교나 뭐 초등학교나 그 이전부터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교육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소수의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나 소수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루저가 되어서 열등한 직장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이 토지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불로소득으로 많은 부를 챙기다 보니까 그 한정된 부를 다른 노동 소득자들이 나눠 가지려다 보니까 그만큼 부가 사회 전체적인 부가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교육 단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 30대의 그 사회 초년생 그 이후 단계에 나타나는 다시 또 하나의 경쟁, 그러니까 4, 50대에서 나타나는 경쟁이 현상이 자영업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어렵게 취업을 하셔서 4, 50대 되면 퇴직을 하시는데 그때 퇴직을 해서 하신 그 다음에 소득 기반이 이제 자영업인데 그 자영업 또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뭐 반경 뭐 200m, 300m 안에 치킨집이 수십 개 있고 막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삶이 더 피폐해지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제도에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에는 주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문제도 있고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다루는 분들도 필요하고 상가 임대소득, 임대비 문제, 그러니까 주거에서도 주거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중국이라고 적었는데 중국, 대만 이렇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토지 공개념이 아직 조금 남아 있고 지금 많이 풀렸다고 들었는데 대만은 원래 대만의 장개석이 처음에 시도했던 게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그러니까 장개석이 아니고 순원이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제도를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어, 중국 본토에서는 쫓겨났고 싸움에서 져서 쫓겨났고 대신 대만에서 그 제도를 실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룰 뿐 북한의 제도를 다루는 이유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은 본토는 다 이제 공개념이 공산주의 땅이니까 공개념이 적용되었지만 홍콩은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유럽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문화적 정당성을 토대로 토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당성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지제도가 꼭 이렇게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나오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반대가 많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선출직 이제 이런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선출직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선출직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선출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일은 국회의원 대통령도 할 수 있겠죠. 대통령 적을까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왠지 내각제가 될 것 같아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의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람을 키워내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서 실제로 당선이 되도록 그리고 당선이 되어서 이런 제도를 어,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그것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선거법 전문가도 필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전문가, 홍보 조직 이런 것에 하여튼 선거 전반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정당을 꾸릴 수도 있으니까 정당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는 다시 토지 공개념으로 넘어온 거예요. 홍보 분야는 그 토지 공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분야인데 일단 대외 협력이라는 건 대관 업무죠. 주로 이런 국회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우리 이 단체의 이 조직의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제도적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이런 부서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당선될 때까지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현직인 사람들한테 계속 푸시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 이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이 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어는 기사든 방송이든 SN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현재 있는 기성의 언론 환경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SNS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기사 쓸 사람도 필요하고 방송 내보낼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 이벤트를 만들거나 이런 홍보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SNS용 사진을 개발하고 영상을 만들고 또 문서도 소설, 만화책, 교과서는 여기 밑에 보면 다음 세대 교육이 있어요. 이런 용 교과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서 월간지 뭐 주간지가 될 수도 있고 월간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 만든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한데 예전에는 옛날 사극을 보면 고려나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칼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칼로 많이 싸우고 막 내란도 많이 일어나고 뭐 형제의 난, 뭐 왕자의 난 이런 것들 보면 다 칼로 싸우는데 그 이제 칼이 조금 바뀌어서 근대를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칼의 역할을 글이 대신 하는 거죠. 글로 사람을 죽이고 글로 사람을 조지죠. 그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실제로 고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상. 그게 아니라 글로 하고 이게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문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역사의 발전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 글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로 이미지가 칼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미지가 무기가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무술을 갈고 닦았다면 지금은 이미지를 갈고 닦아야지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이게 문명의 발전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글을 안 읽어서 생긴 현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객관적인 명제나 1-1은 2가 아니냐 이것보다 1-1은 4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떻게 보면 현혹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는 것 같고, 그 세상에 발 맞춰서 이 팀이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인이라 하면 여기 문서의 디자인도 되고 뭐 영상의 디자인도 되고 모든 디자인, 총체적인 디자인, 로고 뭐 디자인,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것에 출연할 사람들에 대한 코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코디. 그리고 인테리어는 우리가 묵을 사무 공간이든 뭐 주거 공간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만날 공간이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도움을 줄 그런 부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 교육과 지금 현재 조직 교육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다음 세대 교육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대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 큰 방향성이 두 가지였잖아요. 토지 공개념과 통일.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서 비롯한 어떤 함께 잘 사는 거,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칠 교육이고, 또 통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갈등을 완충하는, 그리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등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게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이런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적기만 적어놨고, 그다음에 조직은 현재 조직원,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나갈, 여기서 막 홍보 업무를 해가고 선출직을 해 나가고 미디어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데, 가치관을 공유하고 토지 공개념과 통일,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보하고, 이런 디자인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강화, 이런 SNS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 팀이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걸 이 팀이 아는 게 맞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네. 업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그거다.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이제 옛날식의 업무 체계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을 얘기한 거였어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료 취합이나 자료 보관이나 자료 공유나 이런 것들이 용이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서포트해줄 교육을 이 교육팀이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사. 그러니까 인사는 뭐 여기 복리후생의 월급도 포함될 거고, 뭐 영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직 체계를 어떻게 꾸려갈 건지 이것도 인사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사진은 공모를 받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작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모를 해서 돈을 뭐 상금을 크게 걸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약에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카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잠깐 생각한 그냥 아이디어인데, 그런 방법이 인재를 영입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학벌을 보고 뽑을 수도 없고 뭐 토익 점수를 보고 뽑을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텐데, 이 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이 그럴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의 성과물과 그 사람의 제작물 아웃풋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공모전인 것 같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자를 스카우트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뭐 좋게 하고,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고요. 비서는 총무 역할인데, 총무라는 게 좀 뭔가 명칭을 좀 싫어서 비서라고 적었고, 일정 비서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잡다한 행정 처리 및 등등 이렇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적어뒀고요.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공간을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도 맺어야 되고, 만약에 산다면 뭐 세금 처리도 해야 될 거고, 뭐 재산세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맡은 사람이고요. 생활하는 공간도 마찬가지. 이 생활하는 공간은 앞에서 말한 대한공동체의 공간이고요.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기 넣어뒀고, 차량 관리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놨고요. 차량 관리가 꼭 필요할까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않나, 필요할 때 차가 꼭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은 했는데, 아니면 그런 거 쏘카도 있고, 뭐 쏘카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쏘카 뭐 하여튼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하여튼 적어뒀고 혹시나 해서. 법률 담당팀은 위에서 말한 정책적인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이 조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조직을 뭐 회사로 해야 될지 뭐 법인으로 하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업무 처리랑 저작권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고, 그 외에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대외 방어용 법무팀, 법무팀을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는 세금 낼 거랑 재무 상태 점검 및 관리, 돈 관리하는 부서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더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아이 뭐 하는 시간 낭비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게 어차피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적어봤어요. 그냥 자꾸 생각이 맴돌길래 생각을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글로 써두면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까먹고 나중에 뭐 찾아보면 되니까, 글로 써둔 거면.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도 있고 써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음, 사실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이런 전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이 마인드맵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돈이 많이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정책 뭐 아니면 실천. 그러니까 이 세부 분야 중에 한 개를 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으면. 근데 그것보다 돈이 더 없다. 그러면 또 세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뭐 대외 미디어 내가 이거 다 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 내려가는 게 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SNS 뭐 사진 전문가가 되거나 영상 전문가가 되거나 더 세부로 내려가는 거죠. 또 그것도 없으면 그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려가서 내가 있는 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돈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치만 내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화는 그릴 수 있고 내가 뭐 있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정책 정책이고 여기서 아니네. 전 이건가? 그러니까 이 선주직에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대외협력팀처럼 이러한 주제들을 끌고 와서 이게 중요하다, 이걸 해야 한다, 이걸 중요하다,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저는 뭐 여기 계속 들어가야 돼요. 더, 더 내려가서 저 밑에 있을 텐데 여기서라도 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빠져있네. 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완전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돈이 많이 생기면 솔직히 이거는 하고 만약에 진짜 로또에 당첨이 되면 솔직히 이것만 하고 다른 건 다 이거 할게요. 또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데 잠잘 공간, 옷을 보관할 공간, 공부할 공간, 운동할 공간, 전시는 뭐 굳이 필요한 거 아닌데 음악 들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옷은 정장이 필요하고요. 또 저는 옷을 막 이것저것 다양한 걸 입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서 계속 입을 거예요. 꼭 저기 누구냐 스티브 잡스처럼. 저는 진짜 옷 고르는 게 너무 인생의 낭비인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그냥 그 옷만 계속 입을 거고요. 그리고 먹는 건 좀 몸에 좋은 걸 먹을 오래 사니까. 전자기기는 아이맥 이거 27인치 그 4K 5K 이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패드 프로 128기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T도 되는 거 LTE 버전 이것만 있으면 이제 업무 거의 이제 끝 다 모든 마스터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있었나 펜슬 애플 펜슬이랑 그거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커버인가 키보드 하여튼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만 있으면 되고 빔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없어도 되긴 한데 있으면 영화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니터가 좀 많을수록 좋은데 한 3개 정도 그것도 한 30인치 정도짜리로 한 3개 정도를 사방에 깔아놓고 원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홈시어터는 노래 들으려고 좀 쉬려고 노래 들으면서 필요하고 근데 이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들겠는데 그리고 책 전자책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행. 그러니까 사람이 견문을 넓히려면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현지에 가서 좀 낯선 걸 경험을 해야 창의력도 더 많아지고,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만 본다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을 좀 다니고 싶고, 갈 때 현지어 사용이 가능한 지인과 동행을 해서, 저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살긴 살겠지만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배우려면 물어보고 막 이렇게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제가 하는 영어는 생존을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모시고 가야죠. 제가 모든 경비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주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현지에 가면 요즘 마이 리얼 트립,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벤처가 아니고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 대학생, 유학생들이랑 1대1로 연결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시간 동안 루브르 박물관 탐방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그 설명해주는 사람이 그쪽 역사, 프랑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어떤 관람, 콘서트 관람,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관람 이런 건데, 음대생이 같이 가이드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해서 진짜 좀 전문적인 배움을 얻고 싶고, 그래서 반드시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걸 많이 잔뜩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통역으로 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오고 싶습니다. 사실상 여행이라기보다 뭐 견학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거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회사든 뭐 시청이나 뭐 공무원들이 많이 가잖아요. 현지 답사? 답사를 하나, 뭐라 하지? 탐방? 그런 것들처럼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스터디. 서울 도심에 오피스텔. 돈이 많다면이니까 오피스텔을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를 스터디룸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 대선 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은데, 네. 그리고 후원도 당연히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돈이 많이 생긴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뒀지만, 과연 돈이 많이 생길까요? 생기면 꼭 할 거고요. 안 생기더라도 제가 이 돈이 있는 한에서 여기 밑에 아까 거기 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이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인데, 또 다음에는 언젠가 1년 뒤쯤 한 번 더 이 영상을, 또 업데이트된 마인드맵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영상인데 혹시나 다 들으신 분 있다면 감사합니다. 끝.